볼게요. 일단은 문제집으로 먼저 가셔서 문제집에 가면은 이제 목차를 쫙 가지게 되면요. 그 문제집에 한 페이지만 넘겨보시면은 그 응시 자격하고 시험 과목하고 오른쪽에 페이지는 안 나왔지만은 부동산 학교는 시험 범위 세부 내역이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찾으셨습니까? 여기 그래서 우리가 그 앞쪽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과목별 출제 비율하고 부동산 학개론 시험 범위 세부 내역이라는 거 찾으셨나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부 내역을 봤을 때 오늘 들어갈 게 총론이거든요. 그 총론이 제목이 이제 부동산의 개념에서 하나가 나와요. 자, 우리가 부동산의 개념은 법 경기가 있었죠. 무슨 경기가 있었다? 법 경기. 그러니까 법률 경제 기술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분류라는 것은 토지 용어하고 주택이 있죠, 그죠? 이거 주택. 그래서 토지 용어가 가장 유력합니다. 토지 용어. 그래서 요거에서 하나가 나오고, 토지의 특성은 거의 출제가 되기 때문에 총론에서는 세 문제가 배정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저번에 제가 시장론까지 풀어오라고 그랬죠. 근데 이거를 이제 그 하루에 시장론까지 다 나가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파트만 가서 하도록 할게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소로 한번 가보세요. 기본소로 가시면 자, 27페이지 가시면은 거기에 밑에 보시면 부동산의 개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여기. 그래서 아까 부동산의 개념에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을 보자. 자, 따라해보세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개념의 부동산. 국가 개념의 부동산은 개념이 복합됐기 때문에 자, 이 세 가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적이다, 경제적이다, 기술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개념,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 그 다음에 기술적 개념으로 봐요. 그래서 기술적은 우리가 보는 유형이고요. 형태가 있고 법과 경제는 무형적이죠. 이렇게 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 문제는 오지선다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팁을 드리면 기술적의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이라는 네 개가 있고 경제적의 자산 자본 생산료 소비 상품 있죠. 이걸 바꿔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간이라는 것도 자 물리적이죠. 물리적으로서 우리 눈에 보이고요. 그다음에 공간, 자연, 그다음에 환경, 또 위치이기도 하죠. 자, 이거는 경제적이에요. 이건 기술적이에요. 기술적. 자, 경제적은 수익과 관련돼서 제가 시옷 들어간다 그랬죠. 어떤 게 들어가 있죠? 자산이 있죠. 자본도 자산에 들어가죠. 자기 자본이니까. 또 토지는 만들 때는 생산 요소이기만 해요. 소비재이기도 해요. 소비재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상품으로서에 대한 성격을 갖고 있다. 자, 이렇게 나오면 이건 그냥이에요. 이건 경제적이에요. 자, 그럼 시옷이 들어가면 다 경제적이죠? 근데 여기는 시옷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으니까 요건 기술적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또 암기 기법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맹자님이 있으면 공자님이 있죠. 그래서 자, 공자님의 건강 상태예요. 환희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자, 따라서 공자 환희 기술. 그럼 이 네 가지는 경제적이에요, 기술적이에요. 기술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법률 쪽은 법에 나와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법에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까지만 얘기를 해요. 민법까지만. 민법까지만 얘기하기 때문에 토지 및 그 정착물이죠.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정착물. 근데 광의는 좁게 봐요, 넓게 봐요. 그러면 우리가 민법이 아니라 개별법까지 보겠죠. 그래서 협의라는 민법상이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의제 준부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준부동산. 부동산에 준한다. 그래서 각각 개별법에 나와 있죠. 그래서 잘 뜨는 게 우리가 자동차도 준부동산에 들어가죠. 근데 잘 뜨는 건 이제 공장재단 같은 거예요. 공장 재산의 집단. 자, 이것도 공장 및
강업재당법에 있으니까 요것도 그냥입니까? 요것도 준부동산입니까? 자, 그럼 요거는 그냥이요. 법률적이에요. 자, 여기는 시원 안 들어갔죠. 그럼 경제적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우리가 33페이지로 갑니다. 기본서 33페이지로 가시면은, 박스가 하나 있죠. 그럼 복합 개념은 법경기인데, 복합 부동산은 같아요? 개념이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복합 부동산은 법경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복합 부동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상태죠. 토지, 건물이 결합된 상태입니다. 자, 일체로 거래가 돼서 우리가 법률적이 아니라 활동상의 개념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아까 시원 나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시고, 그 다음에 정착물은 항상 토지에 부착이 돼서, 자, 일시적이어야 돼요? 계속적으로 되어 가야 돼요? 계속적으로 부착이 돼야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민법상 부동산이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들어보시면은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 자, 민법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니까 토지 정착물을 얘기를 해요. 토지 정착물. 자, 그럼 거래 시, 자, 이게 거래 시 토지의 일부가 될 수 있고요. 토지와 다른 부동산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건물은 별도 등기를 하죠. 그럼 건물도 그냥입니까? 독립물입니까? 독립물이죠. 그 독립 정착물이 들어가죠. 정착물이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어떻을까? 이 나무도, 인목도 그냥입니까? 보존 등기를 하죠. 등기된 인목도 들어가고, 명인방법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그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도 들어가고, 자, 여기 이제 이따 문제 나올 텐데요. 만약에 타인의 토지에 권원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 재배 중인 농작물입니다. 재배 중인 농작물. 자, 이런 것들은 어떻죠? 우리가 갑돌이가 을돌이 땅에다가 계약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나무를 심어서 사과나무를 심게 되면 그냥이야 이건 계약을 했어. 그 토지 소유자가 다른 거죠. 그럼 독립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토지의 일부로 보는 게 종속정착물이죠. 그럼 종속정착물이 뭐가 나왔었냐면 국어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국어는 독립물이에요. 토지의 일부예요. 일부다. 그렇게만 가져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딱 어떤 것만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배정이 됐냐면, 자, 우리 부동산 정착물은 그 학개론에서는 정착물은 개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픽처라는 건 뭐죠? 우리가 고정된 물건이기 때문에 이 철근 같은 거는 벽에 있어서 분리되지 못하죠. 그래서 이것도 건축 설비에 들어가니까 이것도 부동산의 정착물로 봐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우리가 시험 문제 나왔었냐면, 자, 이 형광등이나 저 벽시계는 그냥입니까? 물리적으로는 제거는 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근데 물리적으로 제거하죠. 그럼 물리적으로 제거하여도 자, 우리가 형광등 같은 거는 기능이나 효용에 손실이 없어요? 손실이 있어요? 있죠. 이건 띄게 되면 우리 강의를 못 하잖아. 근데 저 벽시계는 손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은 동산으로 간주한다는 거죠. 그럼 손실이 나게 되면 그냥이야 이건 정착물이야. 정착물. 그럼 물리적만이 아니라 기능적 손상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관계가 나오는데, 자, 임대인 정착물은 정착물이죠. 근데 임차인 정착물은 정착물이다, 동산이다? 동산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기출의 3종 세트의 동산은 어떤 게 있냐면, 자, 임차자가 설치하는 정착물은 부동산 정착물이다, 동산이다. 동산이 들어가요. 그럼 임대가 아니라 차죠. 그래서 따라서 차는 동산이다. 이렇게 암기하세요. 그럼 임차자 정착물은 무조건 동산이라고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식 중인 수목, 우리가 묘목 같은 거 임시로 심었죠. 이럴 거고, 그 다음 우리가 경작 수확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경작 수확물은 그냥입니까? 수확을 합니까? 수확을 해서 뽑잖아요. 그럼 분리돼서 동산으로 가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시험에 나왔는데, 자, 저거는 이제 인공과실이고 자연과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자연과실은 나무나
여러 해 나는 다년생 식물 같은 경우는 산에 나는 거죠. 토지의 그냥입니까? 일부입니까? 정착물로 간주해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문제를 풀어오셨나요? 안 풀어오셨어요? 풀었어요? 갈게요. 그래서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게 거의 시험제예요. 그래서 일단은 앞쪽 파트는 그렇게 시험 문제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다 수업 시간 했기 때문에 아예 제가 여러분들 14페이지로 갑니다. 14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이렇게 할게요. 오늘 이제 총론도 나가야 되고 경제 시장론도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는 답만 보고 자 옳은 것들은 이제 다 어떤 것들이 틀렸는지 볼게요. 자 14번에 1번에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 틀린 거는 5번이 정답이죠. 자 토지는 생산재이지만 소비재 아니에요. 소비재이기도 해요. 건설회사가 주택을 생산할 때는 생산재이지만 소비할 때는 소비재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봐봐. 자 이거 야매 가보세요. 아까 제가 경제적은 그냥이야 시옷이 들어가. 정말이야? 그죠? 근데 환경은 시옷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그럼 환경은 경제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지금 2번 보고 계시나요? 그럼 경제적 딱 해당하지 않는 거 그냥이야 시옷 안 들어간 거 찾으면 돼. 환경이 정답이라는 거죠. 자본은 그지만 자기 자본도 들어가니까 들어간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갈까? 3번에 틀린 걸 보시면은 3번 있죠. 기술적에는 시옷 들어간 걸 빼야 되죠. 그럼 어떤 걸 빼셔야 돼요? 자산 또 생산요소죠. 생산요소와 자산은 기술적이 아니야. 어떻게 알았지? 시옷이 들어갔잖아. 감이 떨어졌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넘겨봐. 또 나와서 또 나오면 뭐에 맨날 틀리는데. 자, 4번 있어요, 4번? 자, 그럼 여러분 봐봐. 기술적을 찾는 게 나아? 빨리 경제적을 찾는 게 나아? 경제적을 찾는 게 낫죠. 그런가요? 자본도 자산에 들어가잖아. 자본 경제적이죠? 소비재도 경제적이죠? 왜? 감사합니다. 생산요소도 경제적이죠? 자산도 경제적이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2번이 정답이에요. 2번이. 채셨어요? 언더스탠드? 무슨 말 못 알아듣겠어요? 알아들어요? 합격해 합격.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얘네들이 내는 게 이거야 거의 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17페이지 가시면 5번에 틀린 거 있죠? 자 봐봐. 5번에 5번이야. 토지와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게 없어? 있어. 있지. 왜 없어? 우리 장난하네 이거. 아시겠죠? 그죠? 이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에다가 별표 쳐보세요. 만약에 시험제 나온다면 6번이 다시 튀어나옵니다. 토지와 독립된 게 아닌 이게 있죠. 아까 건물 들어갔죠. 등기된 임목 들어가고 명인방복 구비된 수목 건원의 타인의 토지에 재배되고 농장 들어가는데 국어는 안 들어가잖아요. 국어는 공시법 시간에 28가지 지목이 들어가요. 작은 도량이니까 이거는 토지의 일부가 되어버리죠. 그러면 독립된 게 아니라는 정답이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이렇게 딱 풀었어. 그럼 그냥이야 느낌이 와. 느낌이 와나요? 근데 여기서 빠진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저자가 최근에 경량을 해놓으셨더라고요. 10년간 전량인데 이거 가져가셔야 돼요. 임차자는 그냥입니까? 동산입니까? 이거 가져가시고 경작 수확물 있죠. 자 이거는 그냥 넘겨 뽑고 넘겨. 다시 한번 액센트 어떻게 넘겨? 이거 뽑아버리잖아 이거는. 내가 수확을 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동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볼게. 여기 빠진 거 얘기할게. 자 요거 두 개 가져가. 임차자 정착물하고 경작 수확물은 어디에 들어가? 동산에 들어가요. 그죠? 요거는 기출문제가 예전에 나왔던 부분이고 공장 재단도 경제적이다 경제적이 아니다. 단서를 찾아봐. 왜 아닐까? 시옷이 없잖아. 시옷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적이 들어가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정도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한 문제는 건져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또 그래라. 쟤는 시험만 얘기했다지 마시고 강의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최근 경향은 요 정도예요. 10년간. 그죠? 그래서 요 속에서 법경기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꼭 체크하세요. 체크하시고 요 정도 속도는 괜찮겠습니까? 오늘 가를 게 많으니까. 그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34페이지 가보세요. 34페이지 가시면은 기본서. 가셨습니까? 가셔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푸는 거는 예상 문제입니까? 기출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예상 문제는 강의를 좀 업그레이드한 게 좀 안 나왔던 것도 하거든요. 근데 기출 문제는 제가 나왔던 거 위주로 강의를 할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토지의 분류라는 단어가 있죠?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공법이니까 나중에 또 야매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해드리고 넘기시면은 어디서부터 학개론이냐면 39페이지서부터 학개론이에요. 39페이지 가시면은 3번에 토지활동상의 분류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렇게 하는데, 자, 우리 그 학개론에서는 대지는 출제가 안 됩니다. 대지는 왜냐면 논란이 돼요. 이게 건축법의 대지와 지적법의 대지가 틀리기 때문에 절대 출제 안 돼요. 그럼 어디가 되냐? 부지 나와요. 부지. 내가 찍어줄게. 뭐 나와? 부지. 부지하고 택지만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부지하고 택지 중에서 어떤 게 넓은 개념이죠? 부지가 넓죠. 그래서 부지. 그래서 부지가 넓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건축할 수 있는 토지와 건축할 수 없는 토지 모두 일컬어서 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로 바닥 토지, 사용하는 바닥 토지인데 하천부지나 이런 것들은 건축이 불가능하죠. 근데 택지는 건축이 불가능해야 돼요. 건축이 가능해야 돼요. 가능. 주상공으로 가능하죠? 그럼 어떤 게 더 넓은 개념이죠? 부지예요. 그래서 펜 들어보시면은 거기 보시면은 대지, 택지, 부지에 부지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건축 용지 외에 이 철도까지 이제 부지에 사용되는 포괄적인 용어고, 택지는 세 가지예요. 어떤 게 있어요? 주거, 상업, 공업. 그죠?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이라는 건 뭐냐면,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는 건 따라서 건부지. 건부지는 건물이 들어서 있어요. 그런가요? 근데 낮이는 아직 들어섰어요? 안 들어섰어요? 그럼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은 이건 낮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건부지나 낮이나 다 택지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 넘겨보세요. 후보지 이행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거는 이제 감정평가 시험 문제는 좀 그 세부적인 게 나왔는데, 아직 공인중개사에는, 자, 이거는 전환 중인 토지죠? 그러면 전환되니 맞아요? 전환되고 있느니 맞아요? 되고 있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얘네들이 있다가 보겠느냐면, 자, 후보지는 지역 상호간이에요? 지역 내예요? 지역 상호간이라는 게 나와요. 얘는 지역 내라는 게 나와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연말에 연기 대상 탈 때 후보들이 상을 타기 위해서 기다리죠. 그럼 얘는 그냥이야 상이 나와. 상호간이 나와. 얘기해. 그죠? 그러면 딱 후보지 나왔다. 그럼 지역 내야 지역 상호간이야. 이행지는 지역 내를 바꿔낼 가능성이 높아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따 지역 상호간 나오면 무슨지? 후보지. 지역 내 나오면 이행지. 이거 이렇게 해요. 그죠? 얘들 넓히질 않아요, 여기서. 감정평가 시험 문제 약간 넓혔는데, 얘네들은, 왜냐면 이렇게 해도 틀릴 걸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는 요거 두 가지 갖고 이제 장난쳐요. 그죠? 꼭 하세요. 하시고, 그 다음에 필지 액지 있어요? 필지 액지. 필지 액지 갑니다. 자,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자, 법률상 면적 단위예요, 등록 단위예요. 면적 단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곱미터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지적법이나 이제 등기법이라고 하죠. 지적법에서는 등록 단위라고 하고 등기 단위라고도 해요. 그럼 하나의 지번이 붙는 등록 등기 단위는 뭐다? 필지를 찍으셔야 됩니다. 그럼 소유권을 나타내죠. 자, 그럼 이거는 소유권이니까 그냥요 법률적이에요. 법률적 개념이고, 획지는 가격이에요. 그죠? 그럼 획지는 거래 활동할 때 보통 소유권을 보고 거래하세요? 가격 보고 거래하세요? 그럼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를 묶인 것보다 획지입니다. 획지. 그래서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으로 다른 토지에 비해서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를 묶어버려요. 그럼 감정평가 때 중요시 되는 거죠. 그럼 가격이니까 이건 경제적이죠. 그럼 어떻게 맞히셨냐면 필지가 더 느낌이 오시죠. 그냥이야 필이 와. 그래서 필지
법률적 이렇게 잡으세요. 봐보시고 웃지 마세요. 자, 웃으면 강의가 안 됩니다. 자, 그다음 이따가 가격이라는 게 나오죠. 그럼 이따 보면 가격 나오면 무조건 획지예요. 가격이 돈이잖아요. 돈을 보면 어떻게 돼요? 이거 찍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니 일단 내가 확인해 줄게. 아니 웃지 말고 확인해 줄게. 왜 그러는지 그죠? 다 느낄 거야. 그죠? 가격 나오면 획지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니 맞추면 되잖아. 지금 연비 지금 11월 달 강의 기초 강의 아니잖아. 너도 공부했잖아. 근데 공부하면 왜 집에 막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연상의 기술적인 어떤 그런 야매에 대한 거를 가지고 가셔서 문제를 빨리 고르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나지 건부지 있어요? 자, 나지 건부지는 우리나라 나지예요. 나지는 토지에 건물이 없죠. 근데 건부지는 들어서 있죠. 그죠? 들어서 있습니다. 자, 건부지는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를 얘기를 해요. 건부지. 자, 근데 자, 이건 약간 좀 깊게 갑니다. 나대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지목이 됩니까? 되죠. 공시법 열심히 했잖아. 그지? 되지, 그지? 나지와 나대지는 달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감정평가 시험 문제 공장용지 있죠? 자, 이건 지목이 뭐죠? 클라스 2차도 떨어지겠어. 공시법도. 자, 장의 장. 장이죠, 장. 그럼 지목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맞습니까? 그럼 낮이면서 얘가 공장용지가 될 수도 있죠. 얘기해봐요. 그럼 나지가 다 나대지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나지와 나대지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개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건 정착물이 없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제가 감정평가할 때 표준지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표준지는 그냥입니까? 토지에 정착물이 있어도 있는 거로 봐요? 없는 거로 봐요? 나지로 상정을 해요. 우리나라 토지보상 지침에서. 그럼 건물도 없고, 자, 어때요? 그냥입니까? 공법상 제한 안 받아요? 받아. 받죠? 받잖아. 공법상은. 제한을 하잖아. 근데 사법상이 제한 받아야 안 받아? 안 받는 토지가 나지란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갈게. 자, 공법상 제한을 안 받아? 받아. 사법상은 건물 있어 없어? 돼야 아니야? 다 아닌데 공법만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 그럼 나지는 그냥이야? 다 아니야. 근데 뭐만? 공법만이야. 되라고 하면 돼? 건물 있어? 사법 제한 있어? 뭐만 있어? 공법만 있어. 정리를 좀 하란 말이야. 알았어요? 이제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나지와 건부지 중에서 누가 높게 평가되냐가 나와요. 누가 높게 평가돼? 나지죠, 나지. 나지는 건물이 없잖아요. 채용이 가능하죠, 그죠? 그럼 우리가 어디가 나지가 높게 평가되는 게 원칙이죠. 그럼 건부지가 낮게 평가되죠. 그럼 건부진가요, 건부감가요? 왜냐하면 여기에 주택이 있는데 전철이 뚫리게 되면 상가로 고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요 예외가 있어요. 그럼 건부지가 높게 평가될 수도 있죠.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는 토지에 건물을 못 짓잖아요.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는 그냥이다 건부지가 높게 평가된다. 자, 그린벨트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건물 못 짓지. 근데 얘는 그냥 건물이 들어서 있어. 그럼 중축이나 신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제한이 있으면 건부 증가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죠? 그럼 건부 증가는 건부지가 나지 가격보다 높게. 건부 감가는 낮게. 요게 나왔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나지 건부지 이해 가시겠어요? 그 다음에 법집인지 있나요? 법집인지. 자, 법집인지도 출제가 잘 돼요. 자, 봅니다. 근데 우리가 법집인지라는 자체가 갈게요. 자, 이렇게 잡으세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법지는 그냥이야 법이 붙었어요. 뭐가 인정이 되죠? 소유권. 소유권 인정되죠. 근데 얘는 소유권 인정돼요? 안 돼요? 근데 얘는 이용실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얘는 이용실익이 있다. 요것만 배정이 돼요. 아시겠죠? 그죠? 아셨어요? 법지는 그냥이야 소유권 인정돼. 빈질은 안 돼. 그럼 법지는 그냥이야 이용가치가 없어. 빈질의 이용가치가 있다. 그러면 끄집어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최고 만조에서 지적 공부인데 그렇게만 잡으시면 기출은 완벽하고
자, 맹지대지에서는 대지 안 나옵니다. 기출에서는. 맹지만 나와요. 자, 맹지는 도로에 접선면이 있어요, 없어요? 건축이 불가능하죠? 이것만 잡고 넘겨볼게요. 자, 우리가 휴안직, 공안직, 유지 중에서 공지라는 게 있나요? 자, 공지는, 자, 이게 대지 면적이라면 우리가 건폐율이라는 얘기 들어오셨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게 100평인데 건폐율이 70평이면 70%가 70평을 져야 되죠? 남아있는 게 무슨 지예요? 공지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공안지는 달라요. 얘는 한자가 붙었죠? 그럼 도시토지로 그냥입니까? 방치합니까? 그럼 지가 상승을 노리고 방치하죠? 그럼 이거는 공지예요? 공안지예요? 공안지고. 자, 휴안지와 유유지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면 휴자 동그라미 치시고 유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그러면 휴안지라는 자체와 유유지 자체는 휴는 그냥입니까? 신류입니까? 얘는 논류자죠. 이렇게 잡으세요. 그죠? 그러면 자, 시험 문제 쉬는 거 들어가면 그냥이야 휴 찍어. 놀리는 거 들어가면 유 찍으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소지라는 거는 개발이 안 됐죠? 그럼 개발되기 전 토지도 소지도 우리가 나왔었어요. 자, 그 다음에 포락지라는 게 있나요? 포락지는 원래는 하천 주변의 정상적인 토지였는데, 자, 비가 많이 와서 절터져서 하천으로 변했죠? 그래서 얘는 포락지가 잘 떠요. 포락지. 그래서 우리가 논밭이 침식되어 집안이 절터 무너져서 지적공배 등록 토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는 뭐다? 포락지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갈게요. 자, 문제로 갑니다. 19페이지로 갈게요. 이렇게 설명하고 해드리니까 도움이 되시죠? 그냥 문제 풀면 아예 의미가 없거든요. 뭐 문제 풀면 뭐 집에서 하지 뭐 와요. 내 말이 틀려요? 해설이 다 있는데, 그죠? 지금 19페이지 보고 있나요? 자, 그럼 봐봐. 아까 낮이라는 거 기억나시지? 낮이는 그냥 있어? 건물 없어? 사법상 제한 없지? 그럼 낮이겠네.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주상공으로 용도가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는 택지. 자, 아까 제가 칠판 봐봐. 지역 상호간하고 지역 내는 다르지? 그럼 봐봐. 요거 B는, 자, 봐봐. 거기 보시면 C 토지는 지역 상호간이라는 게 나왔어. 후보가 되는 거죠. D는 지역 내가 나왔어. 이행지가 되는 거죠. 그럼 앞에는 앞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요거는 3번이 정답이죠.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럼 넘겨볼까? 어떤 문제가 또 계속 기다리고 있나? 자, 넘기시면은 일단은 우리가 가볼게요. 2번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어요. 2번 문제는 별표를 한번 쳐놓으시라는 게 난이도가 높게 나왔었거든요. 29회 때. 자, 일단은 기억은 택지는 어떻게 돼요? 주상공으로 용도 이용되거나 이용할 목적이 조성된 토지 맞죠? 근데 획지는 아까 가격 들어가야 되잖아. 획지에 가격이 있어? 그럼 날려. 이거 아니야, 획지가. 획지 아니야. 획지는 가격이 들어가야 돼. 이 아니지? 그럼 날려. 생각할 겨를이 없어. 그죠? 획지는 뭐가 들어가? 날려버려. 날리고. 그 다음에 디귿은 따보세요. 표준지. 표준지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감정평가 때. 그래서 지가 공시를 위해서 가치 형성률이나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 토지 중에 선정된 토지가 표준지예요. 표본이 아니라. 그 다음 봐봐. 또 나왔다, 야. 리을 있어요, 리을? 리을에 지역 상호간이 있잖아. 무슨 지니? 우호지지. 느낌이 왔네. 그러면 정답은 어떻게 돼? 정답은 1번이 정답이죠? 다 틀려버렸고. 맞아요? 그 다음에 또 가보자. 3번 간다. 옳은 거. 기억. 자, 아까 여러분들 공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면 필지 중에서 건축물을 제외하고 남은 토지는 뭐야? 공지. 자, 니은.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로서 하천, 도로 등의 바닥 토지까지 사용되죠? 맞네.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는 필지 맞네.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이 맞네. 자, 미음번에 현관펜 들어. 가격 수준 나왔어. 가격. 돈 봐. 돈은 어떻게 돼? 돈 보면 획지잖아, 획지. 획지는 가격이 나와야 돼. 알겠죠, 그죠? 그러면 후보지가 아니라 획지가 되겠지.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정답은 몇 번? 4번 정답이고 4번 갑니다.
자, 4번의 박스를 보시면은 아까 제가 지력회부에서 정상적으로 쉰다는 게 나오죠. 쉬는 게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되니? 휴가 나와야 돼. 공지가 나오면 안 되지. 그 다음에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 접하고 있지 않은 거 맞네. 자,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의 등기 단위는 뭐야? 필지. 왜 그래 진짜. 핵지는 각이 나와야 돼. 핵지도 날자 필지지. 그렇죠? 자, 제가 아까 등기 단위만 돼요? 등록도 돼요? 지번을 가진 등기도 되고 등록이라고도 했죠? 그래서 아까는 등록이라고 나왔고 지금 등기 단위라고 나왔어요. 필지야? 맞아요? 후보지는 어딜 찾아야 돼? 후보 찾아봐. 이제 좀 하네. 상호간. 맞지, 그지? 맞고. 법주 있어? 법주는 뭐가 인정이 돼? 네, 이용실익이? 없다. 딱 나왔네. 그러면 이제 3개가 되니까 3번이네. 맞아요? 그 다음에 5번에 건부지 나지 틀린 거 3번. 건부간가에다 박스 쳐보세요. 여러분들 건부간가라는 거 아시죠? 건부간가는 건부지가 나지 가격보다 낮게라고 하셨어야죠. 그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6번입니다. 자, 6번에 가시면은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 분류 중에서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서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는 뭐야? 7번도 포락지니까 생략하고 8번 있어요. 8번? 8번이 괜찮은 문제입니다. 8번에다 100% 3개 치세요. 자, 작년 문제인데 요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보세요.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틀린 걸 찾는 게 어려운 문제야? 옳은 걸 찾는 게 어려운 문제야? 물론 뭐 둘 다 어렵겠지만 옳은 걸 찾는 게 어려워요. 그 다음에 문제의 질은 옳은 걸 찾는 게 문제가 좋은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시간이 되면은 OX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내드리면 다 옳은 걸 찾는 걸 내가 문제를 만들거든요. 그럼 이 문제가 중요한 거야. 내 말이 틀려? 맞아? 그럼 왜 틀렸을까라는 것을 다 연습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럼 8번 갈게. 자, 옳은 것만 본다. 자, 1번. 건부지 중에 건물 제외하고 남은 부분 토지, 요까지 읽었어. 뭐야, 이거? 공지지, 공지. 요까지 읽으면 뭐지?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봐봐. 그 두 번째 밑줄 쳐봐. 하나의 등록단이라고 돼 있지. 요거 뭐니? 필지. 그렇지요. 그 다음에 또 나왔다. 3번. 자, 전답 등이 집안이 절도내서 어떻게 하천으로 변했지? 포락지. 그래요? 그 다음에 아까 봐봐봐. 빈지 기억나시죠? 소유권 인정돼야 안 돼요? 인정 안 되죠. 바다와 육지 사이의 태변 토지죠. 그죠? 이거를 빈지라고 하죠. 빈지예요? 빈지.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들 해수욕장 가시게 되면은 그 바다 육지 사이에 그 해변 토지 모래사장 있잖아요. 소유권 인정돼야 안 돼? 팔아서 꽂고 돈 받잖아. 그럼 이용 가치는 있다는 토지죠. 그럼 이건 빈지가 되겠죠. 빈지가. 그런가요? 소지는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 자연 상태로 토지니까 소지가 맞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 딱 보시면 그냥입니까? 나오는 게 나옵니까? 그래요. 기출은 나오는 게 나와요. 그래서 총론은 여러분들한테 세 문제를 맞히게끔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틀려야 돼? 반드시 맞춰야 돼? 얘도 찍고 계산도 찍고 큰일 나요. 근데 총론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여기 말고 이제 토지의 특성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꼭 열심히 하세요. 아시겠어요? 자, 합니다. 분위기 좋아요. 그래서 전 분위기 먹고 살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좋으면 밤샐 수도 있어요. 자, 합니다. 그러면은 넘겨볼게요. 42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자, 42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 보시면은 주택의 분류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자, 갑니다. 제가 공법 문제도 가르쳐 드리는데 건축법과 주택법이 같을까요? 다를까? 달라요. 주택의 분류가. 그래서 다르는데 그럽니다. 자, 주택법과 건축법이 다른 게 자, 우리가 이제 건축법에서는 4가지씩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자, 단독 주택은 어떤 주택과 어떤 주택으로 나눈다고 배우셨어요. 단독과 공동주택이죠.
아파트가 어디 들어가죠? 공동에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자, 제 야매로 연세대 기숙사 기억나세요? 기억나나? 그 공동주택은 제가 신촌에 살았어요. 따라서 연세대 기숙사 요걸 암기하세요. 그죠? 그럼 요거는 공동에 들어가요. 그럼 연세대 그러면 아가 뭐죠? 아파트. 얘가 다세대 기숙사가 들어가죠. 나머지는 다 단독이라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면 단독은 우리가 단독이 있고요. 단독이라는 건 잘 안 나와요. 다중하고 다가구가 있죠. 공간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가요? 공간. 근데 자 보세요. 건축법에서는 이 4개는 나와요. 근데 주택법에서는 공간과 기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보시냐? 내가 주택을 갔는데 공기가 안 통해. 그다음에 주택은 공기가 없다. 그럼 주택법에서는 공간과 기수가 빠져버려요. 그럼 우리 시험 문제는 건축법상에 나온 게 오지선대로 나왔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따가 문제가 나오면 연세대 기숙사가 아닌 요거 두 가지는 뭐다? 단독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 우리가 학계로는 충수하고 바닥 면적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5계층 이상이에요. 몇 계층 이상? 5계층 이상. 그 다음에 얘는 3계층 이하죠. 3계층 이하고 얘는 몇 계층 이하요? 4계층 이하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보세요. 자, 면적이 바닥 면적이 얘만 330이에요. 다음엔 다 660이에요. 660. 그 다음에 다 이하인데 얘만 초과해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그럼 시험 문제 330 나오면 못 찍으시면 돼요. 다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초과 나오면 뭐밖에 없어요. 연립이죠. 이게 나왔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가볼게요. 자, 교재 갑니다. 24페이지로 가죠. 24페이지로 가시면은 9번 문제 있나요? 자, 주택 분류의 이 저자가 잘하셨는데 지금 이 분류는 건축법상의 분류예요. 그럼 기숙사까지 들어가죠. 그럼 아까 제가 공동주택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연세대 기숙사. 그 다중만 빠지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답이 보이시나요? 4번이 보이시죠? 그 다음에 11번은 박스를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학계론에서는 첫 번째 지문만 우리가 보시면 되는데 바닥 면적이 330이라고 나왔죠. 그 330은 뭐니? 다중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해 가셨어? 그렇게 가는 거야 학계로는.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10번 문제가 난이도가 높아요. 가볼게요. 자, 10번에 옳은 거 연립이 있어요. 연립은 자 660 이하가 아니라 초과가 나와야죠. 틀렸나요? 자, 다가구 있나요? 다가구는 330입니까? 330은 다중밖에 없잖아요. 공동이에요? 이건 단독이에요. 단독에 들어가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다세대 있나요? 330은 다중밖에 없죠. 그럼 다세대는 660이 되죠. 충수도 5계층입니까? 4계층이 합니까? 4계층이 하고 자, 4번은요. 연면적을 바닥 면적으로 고치셔야 돼요. 자, 지금 다중에 연면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게 옛날에 문제를 그대로 쓰신 거예요. 바닥 면적이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연면적이 맞아요? 바닥 면적이 맞아요? 바닥 면적이 맞다는 거죠. 자, 봐봐. 11번에 최근 기출이 28에 있지. 11번에 지금 문제 있잖아. 11번의 문제. 그게 최근이잖아. 무슨 면적이라고 돼 있어? 연면적을 바닥 면적 고쳤거든요. 그 옛날 문제를 그대로 놓으신 거예요. 그 긴장을 안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봤을 때는 아까 11번에 가시면은 바닥 면적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면적이 아니라 이제 바닥 면적으로 다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럼 다중도 연면적에 들어간다. 바닥 면적. 바닥 면적이지 연면적에 대한 330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4번은 고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 지금 11번을 확인했잖아. 바닥 면적으로 나왔지? 그럼 연면적을 뭘로 고쳐? 바닥 면적으로 고치셔야죠. 고치셨어요? 다른 건 맞죠?
330 맞고 3계층 이하 맞잖아요. 그런가요? 자, 도시형 생활주택 있죠. 몇 세대예요? 300세대로 남겨줘야 돼요. 여러분들 300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보셨어야 되는데. 몇만 군을 쳐보셔요. 몇만 군이세요? 300이니. 얘네들이 사는 곳이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그럼 몇 명이 살고 있어요? 300인이 살고 있어요. 300인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 10분만 쉬세요.